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재외동포 750만 시대, 수많은 한국인들이 세계를 무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갑니다. 도전과 열정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기업 활동으로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이들,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대표, 세계 한인 무역협회 박종범 회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세계 한인 무역협회 박종범 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 한인 무역협회, 영어 약자로는 이제 옥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옥타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무역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뻗어가 있는 예. 한인들의 어떤 그 기업가 협회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협회를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지난 1981년도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우리가 서로 모여서 네트워킹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의 그 경제 발전에 우리들의 무역을 증진함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또 일조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결성된 단체로서 벌써 올해가 43년째가 됐죠. 지금 현재는 그 71개국에 150개 도시에 저희가 지회를 갖고 있는데요. 네. 전체 회원 수는 이제 정회원이 7천여 명.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들이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4만 명 정도가 활동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71개국 그리고 150개 지회, 정회원만 지금 7천여 명. 예. 여기 이제 차세대 회원이라고 이제 3만 2천 명 얘기하셨는데, 이 차세대 회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1세대, 1.5세대들이 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네. 아무래도 현지의 이제 주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그러겠죠. 겪었잖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극복을 하고 이제 기반을 잡다 보니 이제 사실은 고국이 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한 게 1세대라면은 2세대들, 자기가 난 이제 1.5세대가든 2세대, 3세대들은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적응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을 너희들은 좀 더 덜 느끼면서 기반을 잡도록 해라. 라는 차원에서 우리 이제 2세대, 우리 이제 젊은 층들을 이제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22대 이제 회장으로 지난해 당선되셨는데, 생각하시는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협회의 기본 설립 목적이 해외에 있는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 해서 우리 무역을 통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정부의 수행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협회 자체도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또 정부의 수행 사업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차세대들도 육성을 하면서 또 한국의 이제 청장년들의 해외 취업이랄지 이런 것들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에 여러 또 경제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제 단체들과의 교류도 강화하고 또 한국의 각종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유관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들과의 소통도 강화함으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그 한국의 제7대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게 제가 22대의 목표를 두고 있는 첫 번째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대 경제단체에 꼭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예. 저희 파워 인터뷰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력을 좀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오스트라 빈에서 영상그룹을 이제 갖고 예.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96년에 기아자동차 무역상사 법인장으로 계시다가 IMF 사태를 맞이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현지에 이제 눌러 앉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제 굉장히 회사를 많이 크게 일구셨어요. 초창기에 1세대잖아요, 어떻게 네,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이제 97년도, 98년도에 우리나라가 금융 위기가 와서 네. IMF의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됐고 많은 회사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실직도 많이 생기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도 그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제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는 그런 과정에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사업을 오스트리아에서 시작해보자 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서유럽이라는 데가 잘 짜여진 조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동양인으로서 더구나 그 이제 틈을 파고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제 틈새를 찾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서유럽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런 체코, 슬로바키아, 동유럽 쪽이 조금은 이제 사업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주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쪽에 다니면서 사업을 했는데 네. 맨 처음에 사업을 이제 한국산 그 사탕 포장지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수출하면서 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가 이제 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이제 세계로 막 뻗어 나갈 때였고 또 한창 이제 해외 지사를 설립할 때였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정착하고 뭐 이게 뭐 이 체결하고 영업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IMF라는 엄청난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고 네. 지금은 영상그룹이 20개국, 30개 법인, 매출 1조를 네. 이제 넘나드는데 이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열정이고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사업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 관계가 연결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의인 것 같아요. 신의, 믿음. 네, 믿음. 근데 단순한 어떤 신뢰라는 차원을 떠나서 정말 같이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한테 지킨 약속은 확실히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품질 문제랄지 납기 문제랄지 그 외에 대금에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배를 탄 공동체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이어와 나와 또 제조자와의 관계를 연결시켰을 때 그게 영속성을 갖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해서 금방 바꾸고 예. 이렇게 거래소를 바꾸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오래 가지 못하는 사업들이 되고 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월 29일부터죠. 예. 2박 3일간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28차 세계 한인 경제 대회가 이제 열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럽 한인 경제인 단체와 이제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세계 한인 무역협회, 월드옥타, 코트라,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주관인데 이 행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금년 이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네네. 유럽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순수 민간 차원에서의 박람회이기 때문에 한국 상품 유럽 박람회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 있게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그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내에 각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현재 한 450개의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수를 설치하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원들 전 세계 7,000명 중에서 한 1,200~300명 정도의 회원이 참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유럽 내의 바이어들이 또 한 500명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합치면은 한 3천여 명의 비즈니스맨들이 같이 모여서 수출 상담도 하면서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유럽 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기업인들하고 이제 해외 기업인들의 교류의 장도 가장 큰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예. 그 엑스포를 통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국내의 주요 제품들을 이제 해외 기업 또는 바이어들이 계약 체결을 해서 사갈 수 있는 그런 예. 장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만남으로 해서 이렇게 교류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담 실적이거든요. 네네. 이미 지난 8월부터 한국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그 목록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 유럽의 바이어들에게 다 이미 지금 전파를 해오고 있고 그중에는 이미 벌써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 관계를 이미 성사시킨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 되게 좋은 성과를 많이 낼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통상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한 번씩 하면 예. 박람회 같은 걸 하면은 뭐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건 예. 한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4월 달에 네. 충남 예산에서 저희가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를 충남도와 예산군과 같이 주관하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자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이 한 900여 명이 한 34개 국가에서 왔었고 그 예산군 관내에 한 100여 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수에 참가를 하고 상담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중에서 상담 건수가 한 500건 정도가 됐었고 서로 상담한 그 금액이 한 5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곳이 30개 업체고요. 예. 계약 규모도 171억 원어치의 실질적인 계약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2박 3일 동안에 171억. 2박 3일간의 실적이 30건 171억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또 뭐 더 있겠죠.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전에 이제 서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제품을 서로 접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영업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조금 한번 보면 아무래도 예. 기업을 하시니까 예. 이걸 좀 뭐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들이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네. 리스크 네. 여기에다 지금 막 기후 변화까지. 네. 국내 기업들도 사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해외 기업은 아마 더 아마 그런 거를 체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옥타 회장으로서 좀 정부한테 바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사실은 위기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해외에서 정말 그 주류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은 이런 DNA가 이 어려움을 극복을 쉽게 하는 그런 DNA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체적으로 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면을 더 신경을 써야 되냐라는 걸 봤을 때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저탄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고 네. 그와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그 제품 자체가 실질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네. 이제는 그 제품을 만들 때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따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세밀하게 따져. 예, 더 깊이 들어가고 살림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나무를 얼마나 훼손시켰느냐 네.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것까지 따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한 저탄소 에너지를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뭐 요 근래에 이제 폴란드에서의 군수 산업, 예. 그다음에 체코에서의 이번에 원전 수주, 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또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에 따라서 또 그 이제 뭐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중소기업들은 또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또 동반 진출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라면서 또 아울러서 현재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 해외 영업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면서 영업 활동을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한국 해외에 있는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제가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이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분명한 거는 모두가 얘기하는 거는 위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어렵다. IMF 시대에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어려웠지만 80%는 어려웠지만 30%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로 기반을 잡은 사람이 많습니다. 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러시아를 갔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 세계에 러시아에 대한 그 어떤 경제 제재, 생션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100%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민감한 제품들에 대한 거는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뭐 식품을 비롯한 미용에 관련된 제품이랄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제품들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찾아다니면 분명히 길이 있다. 그러니까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피해버리면 자기한테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즉 소나기 올 때는 소나기를 피해야 되겠지만 네네. 그러나 피하면서도 항상 그 소나기를 정확히 봐야죠. 위기가 뭔지를 봐야 그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안이 생기겠죠. 옥타가 주최하는 제26차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가 내년 4월에 이제 경상북도 안동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예. 이거는 또 어떤 대회입니까? 이제 내년 4월 달에 안동에서 개최하게 되는 게 이제 대표자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안동시와 공동으로 이제 주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회 또한 마찬가지로 안동시를 비롯한 경상북도 내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그 행사장에 참여를 하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이제 옥타 회원들이 직접 거기에 대회에 참가를 해서 네. 그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수출 상담회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수출 증진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 또 회원들의 또 친목 도모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안동시를 비롯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들과의 우리 이 한인 경제 단체들과의 어떤 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그 문화예술에도 기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렇게 네. 후원도 많이 하시고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96년도에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자상가를 갔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제품들이 전면을 전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한 뭐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한국 뭐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전자제품들이 앞에 전면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오래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더 오래가게 만드는 거는 단순한 어떤 그 기술 개발로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다. 문화가 같이 접목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그 충성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무역 이런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가 같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국격이 올라감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도 뭐 한국 경제 같은 경우가
문화에 관련된 지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이번 10월 대회도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냥 그 뭐 부스 설치하고 상담하고 어떤 경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국 요즘에 뭐 K 컬처 해서 네. K 무비, K 드라마, 뭐 K 팝 할 것 없이 막 나가고 있는데 사실 K 페인팅 한국의 작가들이 그린 그림이 사실 해외에 지금 더 뻗어 나가야 된다 그 분야 쪽이. 아,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그만 아트 페어를 같이 동시에 합니다. 아, 박람회 때? 예, 이번에 박람회 한 칸을 스페를 네네. 만들어서 한국의 유망한 그 화가들 한 150여 점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뭐 70개국에서 모인 우리 회원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바이어들이 그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다 하나씩 사주는 거죠. 유망한 화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작품이 멕시코에도 걸리고 뭐 아프리카에도 걸리고 유럽에도 걸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트 페어를 하는 것과 동시에 매년 신년음악회를 하는 뮤직 페라인에서 네. 체코의 브루노 필과 한국의 조수미 소프라노 선생님을 모셔서 또 콘서트 공연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여러 단체에 이제 그 회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이제 22대 옥타 회장으로 이제 취임하셨는데, 남다른 리더십의 어떤 비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서의 그 화합과 또 단결,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공헌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사회 활동을 좀 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얼추 지금 이렇게 월드 옥타 회장까지 맡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본연의 비즈니스랄지 삶을 영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750만 해외 동포들이 어떻게 한국의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공존, 상존, 상생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옥타 회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 옥타 회원들은 해외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는 천병이면서 성자들이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긍심과 본인에 대한 자존심을 근본으로 해서 자기의 개인 사업의 발전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품격 있는 더 자존감 있는 우리 옥타 회원으로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번 10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비엔나에서 여러분들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참 스마일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 활동의 일선에서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세계 한인 무역협회의 행보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세계 한인 무역협회 박종범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